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흰 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계단을 내려오고 주변 사람들에 놀라고 있다. 그는 아내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죠. 이것은 한 여성이 수치심을 왕관으로 바꾼 이야기입니다. 서재의 차가운 공기가 은희의 뺨을 스쳤다. 남편 재혁은 커다란 가죽 의자에 비스듬히 기댄 채 금박이 찍힌 초대장을 그녀의 발치에 던졌다. 이번 주 토요일 청담동 아트홀에서 열리는 자선 갈라 파티야. 초대장은 마치 선고문처럼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떨어졌다. 은희는 그것을 집어들며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화려한 금색 글씨들이 눈앞에서 흐릿하게 번졌다. 왜? 갑자기 이걸 저한테? 재혁의 입꼬리가 비틀어졌다. 그것은 미소가 아니었다. 냉소였다. 자선 파티잖아. 부인도 데려가야 체면이 서지. 우리 결혼한 지 3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내 주변 사람들이 내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더라고. 은희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았다. 지난 3년간 그는 의도적으로 그녀를 모든 사교 모임에서 배제했다. 회사 송년회, 동창회, 심지어 시댁 모임에서조차. 이유는 간단했다. 은희는 재혁이 원하는 트로피 와이프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평범한 외모, 평범한 학벌, 평범한 집안. 재혁의 세계에서 은희는 실수였다. 사랑에 빠져 충동적으로 결혼했지만 그 사랑은 채 1년도 가지 못했다. 이번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재혁이 와인 잔을 들어올리며 말했다. 짙은 적포도주가 잔 속에서 소용돌이쳤다. 우리 회사 최대 주주인 빅터 체인버스가 한국에 온대. 그 양반 부인이 가족적인 분위기를 중요시한다더라고. 그래서 이번엔 다들 배우자를 데려오래. 어쩔 수 없이 너도 가야겠어. 어쩔 수 없이. 그 단어가 은희의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말이야. 재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은희에게 다가왔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를 덮쳤다. 제발 부끄럽지 않게 행동해. 말 걸리면 짧게 대답하고 주목받지 말고 조용히 내 옆에만 서 있어. 알겠어?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재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참, 그리고 드레스 코드가 있어. 여자들은 다들 화려한 색상의 이브닝 드레스를 입는데. 빨강, 금색, 에메랄드. 뭐 그런 거. 너도 뭐 하나 마련해. 그는 문을 나서다가 멈춰서서 마지막 비수를 꽂았다. 아, 근데 네가 그런 거 입고 그 사람들 사이에 서면 좀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겠다. 뭐, 내 맘대로 해. 문이 닫혔다. 은희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손에 든 초대장이 눈물에 젖어들었다. 그날 밤 은희는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3년을 떠올렸다. 사랑한다던 남자, 영원하자던 약속, 그리고 조금씩 무너져 내린 자존감.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왜 내가 여기서 무너져야 하지? 새벽 4시 은희는 결심했다. 가겠다. 그 파티에. 하지만 재혁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나만의 방식으로. 토요일 아침 은희는 명동 거리를 걸었다. 부티크 샵들이 즐비한 거리. 쇼윈도마다 화려한 드레스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빨간 드레스, 금색 드레스, 에메랄드빛 드레스. 재혁이 말한 대로 모든 드레스는 화려하고 눈부셨다. 하지만 은희는 그것들을 그냥 지나쳤다. 모두가 화려함으로 경쟁한다면 나는 다른 길을 가야 해. 5번째 부티크에서 은희는 그것을 발견했다. 구석진 곳에 걸려있던 순백의 드레스. 다른 드레스들 사이에서 마치 달빛처럼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건 특별 주문 제작 상품이었는데 고객이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점원이 설명했다. 디자이너가 순수의 승리라는 주제로 만든 작품이래요. 보세요, 장식이 하나도 없죠? 오직 실루엣과 소재의 완벽함으로만 승부하는 드레스예요. 은희는 드레스를 만져봤다. 부드러운 실크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다. 심플하지만 우아했고 절제되어 있지만 강렬했다. 입어볼게요. 탈의실 거울 앞에 선 은희는 자신을 알아볼 수 없었다. 흰 드레스는 그녀의 몸을 감싸며 마치 빛의 갑옷처럼 변했다. 과장된 장식 없이 오직 그녀 자신만이 부각되었다. 완벽해요. 점원이 감탄했다. 이 드레스는 착용하는 사람의 본질을 드러내요. 화려한 장식으로 가릴 게 없는 사람이 입어야 하는 드레스죠. 은희는 결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드레스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녀는 유튜브를 켜고 메이크업 튜토리얼을 찾았다. 클래식 엘레강스, 타임리스 뷰티. 다음 날부터 은희는 연습했다. 걷는 자세, 미소 짓는 방법, 시선 처리. 거울 앞에서 수백 번을 반복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나로 충분해. 그녀는 매일 밤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다. 목요일 은희는 오랜만에 대학 시절 친구 수진을 만났다. 은희야, 너 뭔가 달라졌다. 눈빛이 달라. 수진이 말했다. 토요일에 중요한 파티가 있어. 나 이번엔 달라지고 싶어. 은희는 드레스 사진을 보여줬다. 수진의 눈이 커졌다. 미쳤다. 이거 입고 가면 다들 널 쳐다볼 거야. 근데 은희야. 수진이 진지해졌다. 재혁 그 자식 때문에 이러는 거지. 그 사람 너한테 너무한 거 다 알아. 근데 말이야, 다른 사람 눈에 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해. 알겠지?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의 말이 맞았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다. 스스로를 되찾는 과정이었다. 토요일 저녁 6시. 은희는 방에서 준비를 마쳤다. 머리는 심플하게 업스타일로, 메이크업은 자연스럽지만 윤곽을 살려서. 그리고 그 흰 드레스. 거실로 나가자 재혁이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표정이 굳었다. 그건 드레스요. 당신이 입으라고 했잖아요. 내가 말한 건 화려한 색상이었어. 흰색은. 이건 마치 신부처럼. 별로예요? 은희가 물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재혁은 뭐라고 대꾸하지 못했다. 사실 드레스는 완벽했고 은희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늦었어. 가자.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은희는 두렵지 않았다. 손은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다. 청담동 아트홀은 서울에서 가장 럭셔리한 이벤트 공간이었다. 입구부터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고 발레 파킹 직원들이 손님들의 차를 받았다. 재혁과 은희가 도착했을 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로비에 모여 있었다. 여성들은 재혁의 예상대로 화려한 색상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루비처럼 빛나는 빨강, 샴페인처럼 반짝이는 금색, 보석처럼 영롱한 에메랄드. 은희가 차에서 내리자 주변이 잠시 조용해졌다. 흰색,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여성. 컬러풀한 파티장에서 그녀는 마치 빛의 틈새 같았다. 눈이 부시도록 순수했고 다른 모든 색을 압도하는 존재감이 있었다. 저건 누구지? 회장님 딸인가? 외국 손님 아니야? 속삭임이 들렸다. 재혁은 불편해졌다. 이건 그가 계획한 시나리오가 아니었다. 은희는 조용히 그림자처럼 있어야 했다. 주목받으면 안 됐다. 들어가. 재혁이 으름장을 놓듯 말했다. 하지만 은희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계단을 올라갔다. 메인홀은 더욱 화려했다. 천장에는 수천 개의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고 오케스트라가 바흐를 연주하고 있었다. 200여 명의 상류층 인사들이 샴페인을 들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은희가 들어서자 마치 파도가 갈라지듯 사람들이 길을 열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저 드레스 봐. 발렌시아가야? 아니야, 저건 맞춤 제작이야. 저 실루엣 봐. 화려한 장식 하나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여성들이 수군거렸다. 은희는 재혁의 팔짱을 낀 채 조용히 걸었다. 그녀의 걸음은 우아했고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재혁, 건장한 남자가 다가왔다. 회사 전무이사였다. 이 사람이 부인이야? 처음 뵙네요. 안녕하세요. 전무 김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은희가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악수는 자연스러웠고 미소는 진심 어려 보였다. 아, 네. 제 아내 은희입니다. 재혁이 마지못해 소개했다. 부인, 드레스가 정말 독특하네요. 요즘 파티에서 흰색을 입는 분은 처음 봐요. 전무가 칭찬했다. 감사합니다. 오히려 화려한 색들 사이에서 제가 너무 평범해 보이는 건 아닐까 걱정했어요. 천만에요. 오히려 가장 눈에 띄는데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은희는 긴장하지 않았다. 수백 번 연습한 대로
그녀는 조용하지만 존재감 있게 대화에 참여했다. 재혁 이사, 부인을 왜 숨겨뒀어요? 이렇게 매력적인 분을. 전무가 농담조로 말했다. 재혁의 표정이 굳었다. 바로 그때 홀 입구에서 웅성거림이 들렸다. 빅터 체인버스가 오셨습니다. 사회자가 발표했다. 70대의 은발 신사와 우아한 부인이 입장했다. 미국 최대 투자회사의 회장이자 제역 회사의 최대 주주. 모든 사람이 긴장했다. 특히 제역의 상사들은 빅터 부부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려 안간힘을 썼다. 빅터 부부는 천천히 홀을 돌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다. 그러다가 빅터 부인의 시선이 은희에게 멈췄다. 오 마이 갓. 빅터 부인이 감탄했다. 저 드레스 좀 봐요, 빅터. 얼마나 우아한가요? 그녀는 직접 은희에게 다가왔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서린 체인버스예요. 당신의 드레스. 정말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답네요. 감사합니다. 체인버스 여사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은희가 완벽한 영어로 대답했다. 재혁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은희가 영어를 이렇게 잘한다는 것을 몰랐다. 이 순백의 선택. 굉장히 대담하면서도 우아해요. 모두가 화려함으로 경쟁할 때 당신은 순수함으로 승부하셨네요. 캐서린이 은희의 손을 잡았다. 이분이 누구 부인이신가요? 제 아내입니다. 재혁이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그렇군요. 재혁 씨, 당신은 정말 행운아예요. 이렇게 우아하고 지적인 여성을 부인으로 두시다니. 캐서린의 칭찬에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은희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당당하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재혁은 당황했다.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졌다. 은희를 망신 주려던 계획이 오히려 그를 곤란하게 만들고 있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오케스트라가 왈츠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빅터 회장이 부인과 함께 댄스 플로어에 올랐고 다른 커플들도 하나둘 합류했다. 춤을 추실래요? 낯선 남성이 은희에게 다가왔다. 회사 이사 중 한 명이었다. 은희는 재혁을 쳐다봤다. 재혁은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거절하면 오히려 더 이상해 보일 것 같았다. 영광입니다. 은희는 손을 내밀었다. 의사는 그녀를 댄스 플로어로 에스코트했다. 왈츠가 시작되었다. 은희는 처음엔 조심스럽게 스텝을 밟았다. 하지만 리듬을 타면서 점점 자신감이 붙었다. 그녀는 대학 시절 댄스 동아리에 있었다. 1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다. 부인, 춤을 정말 잘 추시네요. 이사가 칭찬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이라 걱정했는데 전혀요. 완벽합니다. 한 곡이 끝나자 다른 남성이 다가왔다. 제게도 한 곡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은희는 계속해서 파트너를 바꿔가며 춤을 췄다. 그녀의 흰 드레스는 댄스 플로어에서 마치 흰 나비처럼 우아하게 회전했다. 재혁은 구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위스키 잔을 움켜쥔 그의 손이 떨렸다. 저 여자가 내 아내가 맞나? 3년 동안 그는 은희를 평범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다. 집에서 조용히 있는 여자, 자신의 그림자 같은 존재. 하지만 지금 저기 있는 여자는 전혀 달랐다. 재혁 이사, 전무가 다가와 어깨를 쳤다. 부인 대단하시네요. 빅터 부인한테 찍혔잖아요. 회장님이 아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 젊은 이사 부부 참 보기 좋다고. 축하합니다. 재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속은 복잡했다. 이건 칭찬인가 아니면 자신의 패배인가. 실례하겠습니다. 저음의 목소리가 들렸다. 빅터 회장 본인이었다. 부인, 이 늙은이와 한 곡 춤춰주시겠습니까? 홀이 조용해졌다. 빅터 회장이 직접 춤을 청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다. 영광입니다, 회장님. 은희는 우아하게 손을 내밀었다. 빅터 회장은 그녀를 댄스 플로어 중앙으로 이끌었다. 오케스트라가 쇼팽의 왈츠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이 춤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봤다. 부인, 어떻게 이렇게 우아하신가요? 빅터가 물었다. 제가 우아한 게 아니라 회장님의 리드가 훌륭하신 겁니다. 겸손하시기까지. 캐서린이 당신을 무척 좋아합니다. 아까 제게 말하더군요. 저 여성은 진짜야라고. 감사합니다. 재혁 이사는 행운아입니다.
당신 같은 부인을 두었으니까요. 빅터가 진지하게 말했다. 그가 당신을 소중히 대하길 바랍니다. 좋은 여성은 남편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가가 촉촉해졌다. 곡이 끝나자 홀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다. 은희는 우아하게 고개를 숙였다. 재혁은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무너지고 있었다. 자신이 무시하고 짓밟았던 여자가 지금 이 순간 자신보다 더 큰 존재가 되어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은희는 더욱 빛났다. 여성들은 그녀에게 다가와 드레스와 스타일에 대해 물었고 남성들은 재혁에게 부인을 칭찬했다. 이사님, 부인분 정말 멋지세요. 어쩜 저렇게 우아하세요? 다음엔 우리 아내도 좀 부탁드려요. 뭐가 비결인지. 재혁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의 웃음은 점점 굳어갔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차 안. 침묵이 흘렀다. 재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잘했어. 짧은 칭찬. 하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당신이 원한 대로 했어요. 부끄럽지 않게. 은희가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아니, 너 원래 저랬어? 재혁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배어 있었다. 영어도 그렇게 잘하고, 춤도 그렇게 잘 추고. 왜 진작말 안 했어? 은희는 고개를 돌려 재혁을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이 물어본 적 있나요? 그 한마디에 재혁은 할 말을 잃었다. 3년 동안 당신은 나에 대해 아무것도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무슨 꿈을 갖고 있는지. 당신에게 나는 그냥 집에 있는 가구 같은 존재였죠. 그건 오늘 당신은 나를 망신 주려고 그 파티에 데려갔어요. 당신의 부끄러운 부인, 당신의 실수를 모두에게 보여주려고. 맞죠? 재혁은 부인하지 못했다. 하지만 당신은 몰랐죠. 나는 망가지지 않았다는 걸. 당신이 나를 무시하고 짓밟는 동안에도 나는 여전히 나였어요. 은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하고 단단했다. 오늘 나는 당신을 위해 그곳에 간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갔어요.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걸 나 자신에게 증명하기 위해. 차가 집 앞에 도착했다. 은희는 차에서 내렸다. 은희, 재혁이 그녀를 불렀다. 오늘 정말 아름다웠어.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은희는 돌아보지 않았다. 알아요. 하지만 그건 오늘만의 일이 아니에요. 나는 늘 이런 사람이었어요. 은희는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흰 드레스는 여전히 달빛처럼 빛났다. 재혁은 차 안에 혼자 남아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의 머릿속엔 오늘 밤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은희를 향한 사람들의 박수, 빅터 회장의 칭찬, 그리고 댄스 플로어에서 우아하게 춤추던 아내의 모습. 나는 대체 뭘 놓치고 있었던 거지? 그날 밤 은희는 드레스를 벗고 옷장에 조심스럽게 걸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오늘은 복수의 날이 아니었다. 부활의 날이었다. 다음 날 아침 재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은희는 이미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은희, 재혁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네. 우리 대화 좀 할 수 있을까? 은희는 커피잔 2개를 식탁에 놓으며 앉았다. 빅터 회장이 오늘 아침 메일을 보냈어. 재혁이 핸드폰을 보여줬다. 당신 부인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 그런 여성과 함께 있는 당신은 분명 좋은 사람일 것이다. 다음 프로젝트에서 기대하겠다. 라고 썼어. 은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축하해요. 은희, 나 미안해. 재혁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3년 동안 나는 내가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화려하지 않고 눈에 띄지 않고 특별하지 않다고. 그래서 널 숨겼고 무시했고 상처를 줬어. 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근데 어젯밤에 깨달았어. 문제는 내가 아니었어. 나였어. 나는 겉모습만 보는 법을 배웠고 진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어. 재혁이 은희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은희는 손을 걷었다. 재혁 씨, 은희가 처음으로 그를 재혁 씨라고 불렀다. 어제 당신이 본 건 새로운 나가 아니에요. 그건 원래의 나였어요. 당신이 보려고 하지 않았을 뿐이죠. 알아. 그래서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은희의 눈빛이 단호했다. 3년 동안 당신은 나를 지웠어요. 내 존재를, 내 가치를, 내 자존감을. 그리고 이제 와서 하루아침에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재혁은 할 말이 없었다. 나는 결정했어요. 나를 위해 살기로. 은희가 일어서며 말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보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이제는 상관없어요.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당신도 나도. 은희는 거실로 걸어갔다. 창문을 열자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어제 입었던 드레스 아세요? 디자이너가 순수의 승리라는 주제로 만든 거래요. 화려한 장식이 없어도 과장된 치장이 없어도 본질만으로 충분하다는 의미였어요. 은희가 햇빛을 받으며 말을 이었다. 나는 그 드레스처럼 살고 싶어요.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추려고 나를 꾸미지 않을 거예요. 나 자신으로 충분하니까. 재혁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깨달았다. 그는 3년 동안 다이아몬드를 돌멩이로 착각하고 살았던 것이다. 6개월이 흘렀다. 은희는 대학원에 등록했다. 영문학 석사 과정. 언제나 하고 싶었지만 재혁이 필요 없다고 했던 것. 그녀는 또한 자선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빅터 회장 부인 캐서린이 운영하는 여성지원재단이었다. 캐서린은 파티 이후 은희에게 연락을 했고 두 사람은 친구가 되었다. 은희, 당신은 특별한 빛을 가지고 있어요. 캐서린이 말했다. 그 빛을 세상과 나누세요. 당신처럼 상처받았던 여성들이 많아요.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에요. 은희는 자신의 이야기를 강연으로 풀어내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여성들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자존감을 잃었던 여성들, 관계 속에서 지워졌던 여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당신은 누군가의 부속품이 아닙니다. 당신은 완전한 한 사람입니다. 첫 강연이 끝나고 한 젊은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은희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물론이에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어요. 다만 그걸 믿는 법을 배워야 해요. 재혁은 변했다. 아니, 변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은희에게 공간을 줬고 그녀의 선택을 존중했다. 부부 상담도 받았다. 상담사는 말했다. 관계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완성시키는 게 아니에요. 두 명의 완전한 개인이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재혁은 그 말을 곱씹었다. 그는 평생 완벽한 아내를 찾았지만 정작 완벽한 남편이 되려고는 하지 않았던 것이다. 어느 가을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산책을 나갔다.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은희, 응?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줘서. 은희는 미소 지었다. 나를 위해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알아. 그래도 고마워.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이제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같은 속도로 함께 걸었다. 그날 밤 은희는 일기를 썼다. 오늘로 결혼 4년째. 1년 전 그 파티를 생각한다. 흰 드레스를 입고 모든 걸 걸었던 그날. 나는 복수하려던 게 아니었다. 다만 나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날 이후 내 삶은 달라졌다. 남편은 변했고 나도 변했다. 아니, 정확히는 우리 모두 원래의 모습을 찾았다. 백색은 순수의 색이지만 동시에 가장 강한 색이기도 하다. 모든 색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나도 그렇다. 연약해 보이지만 그 안에 모든 강인함을 품고 있다. 망신을 주려던 파티는 내 부활의 무대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나는 이제 안다. 진짜 승리는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되찾는 것이라는 걸. 은희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 빛은 흰 드레스를 입었던 그날 밤의 빛과 같았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순수의 승리. 그것은 단순히 파티에서의 승리가 아니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되찾은 것, 그것이 진짜 승리였다. 다음 날 아침, 은희는 평소처럼 일어나 커피를 내렸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그렇게 했다. 재혁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왜요? 함께 외식하고 싶어서.
네가 좋아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은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7시에 만나요. 응. 그리고 은희, 응? 오늘 입고 싶은 거 입어. 뭘 입든 넌 아름다우니까. 그 말에 은희는 빙그레 웃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다. 다음해 가을 같은 장소에서 같은 파티가 열렸다. 이번에도 초대장이 왔다. 은희는 고민 없이 참석하기로 했다. 올해는 무슨 색 드레스 입을 거야? 재혁이 물었다. 글쎄요. 아직 안 정했어요. 흰색도 입을 거야? 은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작년 그 드레스는 그날만의 특별함이 있었어요. 올해는 다른 걸 입을 거예요. 파티 당일 은희는 짙은 네이비 블루 드레스를 입었다. 우아하면서도 강인한 느낌의 드레스였다. 와, 멋진데? 재혁이 감탄했다. 고마워요. 당신도 멋져요. 두 사람은 함께 파티장으로 향했다. 작년과 달리 재혁은 은희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았다. 숨기려는 게 아니라 함께 있다는 걸 자랑스러워하는 손길이었다. 파티장에 들어서자 작년에 은희를 봤던 사람들이 반가워했다. 작년 그 흰 드레스의 주인공. 올해도 오셨네요. 부인 작년 강연 들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은희는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눴다. 이제 이 자리가 낯설지 않았다. 빅터 회장 부부도 왔다. 캐서린은 은희를 보자마자 포옹했다. 은희, 보고 싶었어요. 지난달 재단 보고서 봤어요. 당신이 도운 여성들의 이야기. 정말 자랑스러워요. 캐서린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의 진심과 용기 덕분이죠. 파티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올해 우리 재단에서 특별상을 제정했습니다. 희망의 등불상. 스스로 어둠을 이겨내고 다른 이들에게 빛이 되어준 분께 드리는 상입니다. 은희는 관심 없다는 듯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다. 올해의 수상자는 캐서린이 무대에 올라 봉투를 열었다. 이은희 씨입니다. 은희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봤다.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은희, 올라와요. 캐서린이 손짓했다. 은희는 떨리는 다리로 무대에 올라갔다. 재혁은 객석에서 누구보다 큰 박수를 쳤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은희 씨는 자신의 상처를 숨기지 않고 그것을 다른 이들의 치유로 승화시켰습니다. 캐서린이 말했다. 그녀의 강연과 봉사를 통해 120명의 여성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죠. 우리는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스스로 빛나는 별입니다. 라고. 트로피를 받아든 은희는 마이크 앞에 섰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1년 전만 해도 제 자신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누군가의 부속품처럼 살았고 제 가치를 제가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살지 않겠다고. 은희는 청중들을 둘러봤다. 우리는 모두 빛날 자격이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이 상을 받으며 저는 다짐합니다. 더 많은 이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겠다고. 기립박수가 터져나왔다. 재혁은 객석에서 눈물을 닦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은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 차 안에서 재혁이 말했다. 은희, 나 자랑스러워. 뭐가요? 내 아내가 당신이라는 게. 아니, 당신이 당신 자신이라는 게. 은희는 재혁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하지만 당신도 알아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우리 두 사람 모두에게. 알아. 나도 계속 노력할게.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요. 나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미소 지었다. 그날 밤 은희는 받은 트로피를 침실 창가에 놓았다. 달빛이 트로피에 반사되어 방안을 은은하게 밝혔다. 그녀는 옷장을 열어 1년 전 그날 입었던 흰 드레스를 바라봤다. 그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다. 그녀의 용기이자 부활의 징표였다. 고마워. 은희는 드레스에게 속삭였다. 너 덕분에 나는 나를 찾았어.
그녀는 옷장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각자의 빛으로 각자의 방식으로. 은희도 그 별들처럼 빛나고 있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당신은 누군가의 기대에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당신의 빛을 숨기지 마세요.